자,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었어요. 이제 그 서비스를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 실행하는데 에러가 떴죠. 자, 애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실행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유용한 툴이 이제 우리가 인스펙트입니다. 뭐 다양한 테스트 툴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화면들이 어떻게 변하냐 보려고 이거 인스펙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접 용도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을 볼 때 합니다. 특히 콘솔 같은 게 좋아요. 콘솔에 보면 무슨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떴는지 볼까요? URL 세그먼트 리스트가 에러가 된다. cannot match any 된다 이거죠. 어디서 뜬 거지 이게? 라우터에서 뜨는 거구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라우터에 잘못해뒀다는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라우터에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라우터에 보면은 라우터에는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보내는 건 어디서 보냈었죠? 그 app.component에 보면은 제가 고치면서 이거를 기존 거 리스트를 아이템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해줬군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다시 세이브를 해서 런을 해볼까요? 세이브해서 런하면 이제 이게 돌아가겠죠? 세이브해서 런하면 이제 컴파일링이 되면서 다시 이게 오겠죠. 자, 이제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add를 눌러보면 자, 실행이 됐죠. 그럼 이제 add가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갖고 왔는지 제대로 갖고 왔는지 한번 보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예, 서비스에서 우리가 세이브 아이템을 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세이브가 되시는 건가? 라고 해서 한번 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 아이템스에서 이 아이템스가 어떻게 저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콘솔에 아까 얘기했던 콘솔에 로그를 보여줍니다. 로그를 봐주는데 어떤 값을 보냐면 this items를 이제 찍어주세요.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콘솔에다가 일반 화면은 안 보이는데 콘솔에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될 겁니다. 다시 실행이 되면 제가 세이브 할 때마다 이게 콘솔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아이템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dogs 다시 dogs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딱 해주면은 다시 화면이 안 바뀌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화면에 변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에서 이 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홈에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컴포넌트가 뭐냐 하면은 자, 다시 아이오닉의 홈페이지로 거기 다큐멘테이션 페이지로 올게요. 다큐멘테이션 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인스톨레이션을 하느냐, 네이티브 API냐, 티밍을 하느냐, 뭐 리소스 중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좋은 점은 사실 컴포넌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미리 만들어진 컴포넌트 있어요. 얼러팅을 한다든지, 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미리 이거 배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라든지 체크박스 뭐 여러 가지 그리드라든지 아이콘 뭐 인풋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리스트라든지 이대로 갖다 쓰면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안 만들지만 다음 과정에서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썸네일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를 불러 쓰면 된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 화면에 우리가 실행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걸 리스트를 이제 나오게 해주고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해주게 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제 홈페이지를 컴포넌트를 통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이제 꾸며봐야 되겠잖아요. 홈에서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의 그림 파일을 하나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림 파일을 제가 도구1.gi 자, 도구1.gif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패스토어, 자바의 패스토어에 들어있는 그 아이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게 얼굴 사진입니다. 요걸 갖고 우리가 여기 대표 화면을 한번 꾸며볼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표 화면을 요걸로 바꿔보겠다 이거죠.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shapes.svg 그러니까 벡터 파일이에요. 사이즈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이거를 이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의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어떤 걸요? 이랬던 걸 말이죠. 여기 벡터 파일 있고 이런 거를 아까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냐? 여기서 바로 요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를 저장되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볼까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 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기존에 있는 걸 다 바꿔볼게요. 역시 타이핑이 느리기 때문에 타이핑의 시간을 날리니 그냥 기존에 만든 걸 제가 갖고 와서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냐 하면은 ion-item이라는 아까 얘기 말씀드린 컴포넌트를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line은 none이라고 하면 줄이 밑에 없어져요.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거 정해진 거예요. 이 컴포넌트니까. thumbnail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동그라미 그 사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갖다 뒀던 도구1.gif를 놔두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요 중에서 이제 리스트 값을 이제 우리가 제가 또 하나는 마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있던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를 요 리스트에 있는 요게 헤더와 그 다음에 아이템 값을 쓰지 않고 짜잔 뭐냐 하면은 ion item sliding이라는 거 써요. 그게 뭐냐? ion item sliding이 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구현했어요? 이렇게 쫙 당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현한 거예요? 이거? 신기하네. 신기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걸 갖고 가면 돼요. 뭐냐? 아이오닉이 다 만들어진 거야. 아이온 이름이 뭐였죠? 아이온 아이템 슬라이딩. 이걸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그래서 두 개의 버튼 있잖아요. 무슨 버튼이 있냐면 업데이트와 딜리트가 있어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아이콘이 있어요. 잘 봐주셨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아이온 아이템 슬라이딩이라는 거에서 여기에 아이템 서비스에서 아이템 값을 갖고 와서 루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갖고 온 아이템에 하나하나 아이템에 네임을 쓰는 거예요. 캣이면 캣츠, 그다음 도구면 도구 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아이템 옵션을 놔두는 거죠. 슬라이딩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업데이트예요. 스왑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이 아이콘은 어디서 납니까? 아이콘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아이콘. 아이오닉 아이콘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아이콘들을 다 우리가 필요한 이쁜 아이콘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하면 트래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물론 뭐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걸 대충 끌어써도 웬만큼은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왑이라는 것과 트래쉬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아이콘 쓰고 이름을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함수를 부를 겁니다. 이제 여기 업데이트하는 거 아이템과 딜리트하는 함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줄 겁니다. 자, 만들어줄 거예요. 만들어주면 어디다 만들어줘야겠어요? 이것이 데코레이트에서 바인딩 되어 있는 홈 페이지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줄까요? 자, 홈페이지에는 보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서비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클래스들을 갖고 올 겁니다. 아이템 서비스에 있는 기능을 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디펜던시 인젝션 하죠. 지금 갖고 온 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넣어주면은
뭐냐면은 아이템 서비스라는 건 아이템 서비스 문자 아이템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다 내비게이션 컨트롤은 뭐냐면 나브 컨트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펑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뷰 아이템이라고 하죠. 뷰 아이템이라고 해서 id 그냥 명확하게 해서 업데이트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업데이트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업데이트 아이템하고 id는 뭐냐면은 스트링 값을 받아서 스트링 값을 받는 이런 함수를 선언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아까 제가 카피 앤 복사한 것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뷰가 아니고 업데이트 아이템이니까요. 업데이트 아이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딜리트 아이템입니다. 딜리트 아이템 해서 딜리트 아이템하고 역시 여기서는 아이템 객체를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객체 값을 여기서 any로 줘도 되고 사실은 저기다가 원래 정석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아이템을 갖고 와서 아이템 값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교육이니까 정석으로 합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from하고 어디냐면은 땜땜해서 슬래시 하면은 클래스에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죠. 그래서 아이템 여기 콜론을 꼭 찍어주는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요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다가 형식은 아이템입니다 라고 주면은 되죠. 아이템 값을 갖고 와서 여기다 딜리트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딜리트부터 한번 구현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this 아이템 서비스 딜리트 아이템 해서 이 아이템을 보내주면 됩니다. 아주 됐죠? 자, 심플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안 하고 화면에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꼭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직을 화면에서 모두 구현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비게이트 백이 있고 내비게이트 포워드가 있고 뭐 루트가 있는데 약간 애니메이션이 틀려요. 앞으로 돌아가냐 뒤로 가냐인데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 백을 그냥 쓸게요. 백을 쓰는데 어디에 어떻게 가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이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러스 받아온 ID 값을 이렇게 주고 가면 되죠. 이걸 만약에 포워드가 되면 좀 애니메이션이 틀려집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홈에서 위에다가 add 하는 것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바로 여기서 펑션을 부르지 않고 여기서 곧장 갈 수 있게 이렇게 헤더를 바꿔볼게요. 자, 헤드 값은 어떻게 바꾸느냐? 홈이잖아요. 여기서 버튼을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어디다 넣어주냐면은 타이틀 뒤에다가 해서 버튼을 딱 넣어줍니다. 어떻게 넣냐? 버튼스를 여러 개의 버튼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전 넣을 건데 이게 AND를 해서 뒤쪽에 붙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AND를 하고 버튼을 해서 아웃라인을 동그랗게 선으로 이렇게 둘러서 하고 여기 보세요. 라우터 링크 해갖고 여기 아이템 하면 여기로 바로 갑니다. 어떻게? 포워드에서 가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바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요거처럼요. 여기서 요걸 누르면 여기서 바로 요 화면으로 가죠. 포워드니까 이렇게 떴어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백워드로 하는 거는 어떻게 뜨냐 하면은 이렇게 떠요.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애니메이션이 약간 틀려요. 자 보세요. 포워드로 하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백워드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떠요. 약간 뭐 뭉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떠. 뭐 하여튼 약간은 효과가 틀린데 여기서도 화면에서도 바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로직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컨트롤로 이렇게 또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을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들을 저장해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디버깅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디버깅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임의로 우리가 데이터 값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한번 그 값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세이브 아이템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세이브 아이템을
할 때 우리가 이 save 아이템의 값에서 아이템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콘솔 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보는데 어떤 걸 보냐면 this.item을 저는 보고 싶어요. 아이템스가 아이템이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세이브 될 때 이 값들이 어떤 값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저장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하면 다시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하면 자, 이제 다시 컴파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네요. 근데 아무 값도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add를 해갖고 여기다가 뭐냐면은 dogs 하고 그 다음에 dogs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세이브된 값이 나오네요. 도구스가 갖고 가는구나. 아이템 서비스에서 이 값을 갖고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이 화면이 그대로 서 있네요. 이것도 고쳐줘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이제 도구스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하면 다시 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새로운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ch라고 하고 catch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템 페이지에서 catch란 값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첫 화면으로 이렇게 가면은 도구랑 catch랑 계시네요. 여기서 요거 값을 이렇게 하면 지우면은 지워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내용들 여기 아까 새로 만든 거 저장하면 다시 화면 가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뭘 빼먹었냐 하면은 이걸 빼먹었어요. 세이브 아이템에서 아이템에 세이브 아이템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첫 화면으로 가야죠. 첫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인젝션 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컨트롤에 앵귤러에는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로직에서 실행해 주려면 내비게이션 컨트롤을 이제 갖고 와야 된다. 내비게이션 컨트롤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컨스트럭터에다가 인젝션을 해줘야 되죠. 컨스트럭터에다가 인젝션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하고 나면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보내주느냐? this하고 nav 컨트롤 한 다음에 nav 컨트롤 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백을 그냥 쓸게요. forward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 애니메이션 인전 백이 조금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홈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값을 넣어주면은 홈으로 가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세이브하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값을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서 아이템으로 가지 않고 자, 이제 여기서 add를 해서 여기서 dogs 하고 그 다음에 dogs 해주면은 이렇게 바로 돌아갔네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만들어주고 add 버튼을 위에다도 만들어주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화면이 조금 이렇게 좀 색깔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스타일도 조금 더 멋있게 해주고 싶고 색깔도 좀 멋있게 해주고 싶고 좀 그 배경색도 좀 달아주고 싶고 이런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해보고 싶어요. 좀 이제 기능들도 좀 가다듬고요. 그 내용은 다음에 스타일링 앤 다른 것들 이렇게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